안녕하세요, 하리하리입니다. 오늘은 하나투자증권 자소서 및 기업 해설을 하려고 유튜브 컨텐츠를 찍게 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투자증권 자소서 및 기업 해설이 서류 합격, 나아가서 최종 합격을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들어가기 앞서 사실 하나투자증권은 딱 2천자 두 문항이에요. 총 4천자라서 글자수 토탈로만 보자면 꽤 많은 축에 속하긴 하지만 문항수는 적죠. 근데 이제 문항당 글자수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거나 생각이 또 많아지는 취준생분들을 이제 아마 볼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2천자를 넘어서 글자수를 많은 자소서를 대하는 여러분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2천자를 다 써야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옛날에는 그랬어요. 옛날에는 글자 수가 많으면 이게 출제자의 의도라고 생각했고 그 의도에 우리가 예의를 갖춰야 된다,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런 철학으로 접근했었는데, 저도 이제는 그러지는 않아요. 간혹 2만자 글자 수 제한 없음 이런 자소서들이 있어가지고 거기 쪼는 분들이 좀 많으세요. 다만 2천자란 글자 수 안에 본인의 역량을 다 보여주기만 하면 돼요. 더 나아가서는 역량 70%, 가치관 30%를 아울러서 봤을 때 지원자 본인이 한화 혹은 하나투자증권에 적합한 사람인가, 이 평가만 이제 부합하면 됩니다. 분량을 억지로 맞추겠다고 자소서 평가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법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어요. 뜬금없는 얘기, 문항에 안 맞는 얘기, 증권사 지원 직무랑 안 맞는 얘기들, 뭐 그런 얘기까지 구구절절하면서 뭐 인생사를 풀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아주 냉정하게 말해서 문항당 2천자라는 분량을 맞추기 어려운 분량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게 문항당 글자 수가 길 때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게 제가 생각하는 두 가지 정도인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거, 병렬적 구성으로 승부를 하면 최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분량에 맞춰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에피소드를 쓰시더라도 항상 버릇을 기승전결, 문제 상황, 원인 분석, 원인에 매칭된 해결책, 이런 식으로 쓰시면 생각외로 자소서 분량을 저는 어렵지 않게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가 아셔야 될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좋은 자소서, 우리는 합격 자소서에 그렇게 가타부타 애걸복걸할 필요 없어요. 합격 자소서가 아니고 좋은 자소서를 쓰는 게 중요합니다. 좋은 자소서란 건 결국 이거를 면접에 답변으로 뱉는다고 하더라도 위화감이 없어야 됩니다. 아셨죠? 자, 들어가기 앞서서 이 얘기를 드렸고, 자, 1번 문항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해당 직무에 지원한 이유와 본인이 디스포지션, 이 포지션의 적임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해왔던 경쟁력, 괄호치고 경험, 역량, 노력, 학습 등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에 제가 1-1번 문항에 첫 번째 쓰고자 하는 거는 직무 지원 동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첫 번째, 직무의 특징을 분석해야 됩니다. 물론 회사와 업계에도 한 30% 정도 곁들여서 회사와 업계의 특징을 반영한 직무 특징 분석이에요. 왜냐하면 IB라는 게 증권사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행에도 있고 캐피탈에도 있어요. 아셨죠? 해당 직무의 여러 특징 중 내가 갖고 있는 특징과 어떤 부분이 일맥상통하는지에 대해서 검증해야 됩니다. 그 다음, 본인들이 알고 있는 지식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도 검토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그보다는 회사의 직무 설명서, 이번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 내용을 꼭 참조하세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이는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그걸 보고 여러분들이 지레짐작을 때리시면 안 되고 철저하게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 내용, 나아가서 한화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업무 내용에만 최대한 포커싱을 맞추는 게 좋아요. 그 다음, 여러분의 특징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커리어를 거시적 훑었을 때 딱 뽑아져 나올 타이틀을 저는 특징이라고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도전, 게다가 이제 가치관적인 부분은 도전 정도, 헌신 같은 가치관을 볼 수 있는 단어 관련 질문이 또 2번에 있기 때문에 1번에는 조금 더 직무 역량에 가까운, 본인들의 직무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타이틀로 선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다음, 이 직무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계기로 언제 매력을 느끼게 됐는지, 뭐 특정 수업을 듣다가 혹은 아니면 이 직무와 관련해서 하나투자증권 내에 있는 전문가면 더 좋고요. 커리어를 성공적으로 쌓고 있는 선배 동직무 담당자의 면모나 행보에 반해서, 보통 뭐 예를 들면 PB라고 하면 뭐 스타 PB들 인터뷰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거든요. 인터넷 검색을 하면은. 뭐 그래서 그런 거에 반해서 이 직무 담당자를 꿈꾸게 되었다, 이런 식의 서술도 저는 나빼드하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아셔야 될 건 바로 영양에 대한 고민이에요. 왜냐면 1-2에 보면은 영양이라는 단어가 있죠. 영양이라고 하면 뭐뭐력이나 능력을 붙였을 때 말이 되는지, 공기업 직무기술서나 제가 지금 여기에 그 ncs.go.kr 주소를 올려놨죠. 이거 저희가 또 이제 그 유튜브 더보기 창에 또 올려놓긴 할게요. 근데 뭐 그냥 이 홈페이지를 보면 되니까요. 보면 하고자 하는 업무별로 필요 역량이 나와 있어요. 물론 하나투자증권 공고에도 업무 소개가 상당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각 업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발휘해서 하게 되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 혹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역량은 지식, 기술, 태도로 나눠져 있는데, 태도라는 건 적극성, 책임감, 열정, 배려 등의 단어입니다. 모든 직장이라면 다 갖춰야 될 제 기준으로 물과 공기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거를 직업윤리라고도 별칭을 불러보는 편입니다. 직무적합성을 강조하는 현 채용 트렌드를 감안했을 때 태도 같은 거는 저는 역량의 범주에 넣으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넣기 애매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해당 역량을 어떻게 키워왔는지입니다. 노력이나 학습 과정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이 역량을 실전 혹은 실무에 적용해 보면서 성과를 확인한 사례 역시도 우린 역량에 넣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역량을 갖고 있는 지원자는 한 트럭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원자 대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1번에 쓰려고 하는 특정 역량이 어떤 차별점을 갖고 있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괄호 치고 상세하게 설명해놨죠. 분석력이라고 하면 거시적 분석력, 미시적 분석력, 데이터 분석력 등 다양한 수식어를 갖다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까지 섬세하게 살피고 그렇게 확보한 데이터를 모조리 분석에 활용함으로써 훨씬 더 깊이 있는 결과를 얻는다거나 색다른 인사이트를 얻는다거나 하는 것도 분석력의 범주로 볼 수가 있겠죠. 그죠? 특정한 역량을 정의할 필요는 없어요. 사람마다 갖고 있는 스토리나 배경이 죄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기 1-2에다가 단순 경험을 써도 돼요. 근데 그 경험을 쓰려면 그 경험이 이 직무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건 그냥 뭐 IB 직무 체험을 해봤다, 거기서 끝이면 안 돼요.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뭘 느꼈고 그 경험을 내가 더 잘하기 위해서 어떤 추가적인 노력들을 했고, 그래서 내가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역량이 디벨롭이 되었고, 그런 부분들까지 스토리텔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웬만하면. 아셨죠? 자, 매번 말씀드리는 거죠. 대전제는 본인에 대한 구체적 분석, 그리고 지원한 산업회사 직무에서 돈을 받으면 내가 돈값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거를 보여줄 수 있는 게 항상 대전제라는 걸 여러분들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알았죠? 다음 2번 넘어갈게요.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를 도전, 헌신, 정도 중 한 개 이상 선택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 사례, 성장과정, 가치관, 장단점, 성공 및 실패 경험 등을 들어 서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여기서 가장 제 눈에 띈 포인트는 본인을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보통 가장 잘이 붙으면 사실 한 개예요. 한 개. 영어로 치면 최상급이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전 붙여야 돼요. 마침 또 이유까지 쓰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각 단어들이 모두 하나그룹의 인재상이에요. 인재상을 볼 때 여러분들 주의할 게 있어요. 어떤 회사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와 연관된 문항을 이제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단어만 보고 여기 문항만 보면 도전, 헌신, 정도, 그냥 저 단어만 보고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 단어의 의미를 여러분들 제 멋대로 유출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꼭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각 용어의 의미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잠깐 볼까요? 도전하는 사람,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고 변화 혁신을 통해 최고 추구. 밑에 3개의 파생되는 내용들이 있죠. 헌신하는 사람, 회사, 고객, 동료와 인연을 소중히 여기며 보다 큰 목표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 하나하나들을 그냥 넘기시면 안 돼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정도, 인테그리티를 지키는 사람, 자긍심을 바탕으로 원칙에 따라,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긍심이 기저에 깔려야 돼요. 원칙에 따라 바르고 공정하게 액션을 한다. 나와 있죠? 그쵸? 이렇게 도전, 헌신, 정도 홈페이지, 하나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꼭 꼼꼼하게 읽어보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리고 모든 회사는 사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정확히는 창업자죠. 창업자의 스토리와 DNA가 내재돼 있어요. 그렇다고 그 인재상에 억지로 여러분들 맞출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자기소개서이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는 제가 맨 밑에 써놨지만 자기란 상품을 파는 글이기 때문에 자기를 중심에 확실하게 두고 자기의 여러 면모들 중에 사람이 장점이나 특징이 한 가지만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강아지도 뭐 다양한 포인트에서 칭얼대죠. 그죠? 그나마 인재상과 맞을 만한 포인트들을 꼭 잡아야 됩니다. 자기소개서를 쓸 때 제가 말씀드린 거지만 여러분 지원자는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의지하지 마시고 나에 대한 이해나 분석이나 그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투쟁하면서 해결해 나갈 미션이라는 거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뒤에 2-2와 관련된 포인트죠. 성장과정, 가치관, 장단점, 성공 및 실패 경험 이 중에 뭘 써도 상관없어요. 다 써도 되고 뭐 몇 개만 써도 되고 다만 2-1에서 선택할 하나만의 한화 이내에 대한 도전 헌신 정도를 뒷받침하는 것이어야 돼요. 아셨죠? 자, 일단 성장과정 그리고 장단점, 성공 및 실패 경험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성장과정은 나라는 사람이 지금의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의미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나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이 지금의 가치관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쓰는 것도 성장과정이 될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 성장과정이나 가치관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2-2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보통은 성장과정 접근할 때 저는 학창시절, 즉 중고등학교 때부터 출발하라고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본인을 만든 결정적 포인트가 뒤늦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뒤늦게라는 건 20살 이후에 혹은 대학 입학 이후에 갑자기 필 받아가지고 뭐 여행을 연락 떠난다거나 뭐 아니면 갑자기 전공을 틀어 버린다거나 이과에서 문과로 전과한다거나 뭐 대학 때 가서 여러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학 때부터 성장과정 문항을 쓴다고 떨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알았죠? 다음 장단점 그리고 성공 및 실패 경험. 기본적으로 저는 장단점이라고 하면 장점을 더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자예요. 자기소개서라는 건 나를 팔아야 되는 글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본인의 좋은 점 비중이 높아야 돼요. 아셨죠? 비율로 치면 7:3은 조금 많은 것 같고 한 6.2 대 3.8? 6:4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수치적인 비율을 꼭 정확히 충족시켜야 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알았죠? 자, 이게 마지막 장이 될 것 같은데요. 마지막 기업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기업에 지원한 동기를 물어보게 되면 기업 이슈나 행보를 언급하고 조사한 거를 이제 바탕으로 나와 맞추면 되는데 기업 지원 동기를 물어보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장에 넣었어요. 다만 이 내용들이 또 이제 면접을 준비하거나 뭐 직무 지원 동기를 쓸 때 어느 정도는 저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무 지원 동기가 직무 7, 회사나 업계 3. 그래서 회사나 업계를 녹이는 직무 지원 동기가 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이죠. 그죠? 삼성통인 한두희 CEO가 선임되고 나서 1분기 만에 흑자 전환을 했대요. 다만 효자 노릇을 하던 IB는 부진했대요. IB 부진의 원인은 PF 사업 부진으로 우발 채무, 이게 즉 부실 채권이죠. 비중이 급증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IB가 지금 DCM, 채권 쪽에 영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 한두희 CEO가 인도네시아 시장에 진출했어요. 기존에 진출한 베트남과 함께 동남아 종합금융회사로 도약하는 걸 노리고 있고 여기서 성과를 내야지 기업의 밸류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 CEO가 공통적으로 강조한 건 뭐냐면 각 사업 부분별로 절대 수익이에요. 절대 수익. 그러니까 무조건 플러스를 내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또 우리가 접근해야 될 게 투자한 토스뱅크와의 시너지 방안 모색입니다. 이거를 주도한 건 WM본부에 속한 신성장 솔루션실이고요. 그리고 또 시너지 하면 또 여기 하나투자증권이 했던 행보 중에 그룹사 간 시너지도 한 CEO가 이끌어간다는 게 기대된다는 기사도 봤어요. 라이프 플러스라고 하나 그룹 내 금융사들이 공동 브랜드를 내놨거든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금융권, 은행, 특히 은행 중심으로 전반에 불고 있는 슈퍼앱 바람이랑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앱 하나에 모든 기능을 다 때려박는 거. 그게 슈퍼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건 IPO, 기업금융이랑 좀 연관되는 건데 스펙 상장 관련해서 중소형 규모의 기업들은 니즈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사 인터뷰에서 확인한 사실입니다. 스펙 상장과 함께 대표 주관사로서의 행보를 계속 이어가면서 투트랙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지점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지원할 직무와 어떻게 이제 맞물릴 수 있는지 여러분들만의 꼭 로직을 만들면 좋겠고요. 이런 로직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려우신 분들은 저한테 뭐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투자증권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만든 자료와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고요.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